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희곡 토끼와 자라를 읽어보면서 희곡 속에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연출 공책을 활용하여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48페이지에 있는 이해와 탐구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페이지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갈등의 진행 과정을 파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희곡의 갈등 진행 과정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발단 부분의 내용을 보면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용왕이 병이 낫지 않아 신하들을 다그치는 것, 이것이 갈등의 실마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하자 용왕은 토끼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육지로 올라온 자라는 토끼를 만나 용궁 구경을 가자고 설득하여 토끼를 용궁까지 데리고 오게 되죠. 갈등이 최고조를 찍게 되는 절정 부분에선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나요? 그렇죠. 용왕과 신하들이 토끼를 잡아 간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토끼는 산속에 간을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빈칸에, 절정 부분 빈칸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하강. 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에선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바로 용왕과 자라를 속인 토끼가 용궁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대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렇죠. 위기에서 벗어난 토끼는 자라를 놀리며 산속으로 돌아가고 자라는 땅을 치며 걱정을 하는 장면으로 극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깐 소설과 희곡의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과 희곡은 둘 다 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서 49페이지 2번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성격과 태도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먼저 용왕의 성격부터 한번 볼게요. 야단도 많이 칩니다. 그리고 화도 잘 내요.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격과 태도. 일단 기본적으로 화 잘 내고, 권위 많이 내세우고, 또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다소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산속 짐승이나 물속 짐승이나 모두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우직하고 충성스럽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내 등에 싸지 마! 라고 되어 있는 거. 토끼의 그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순진함도 있고요. 뭐야? 난 몰랐네. 깜빡 속았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쉽게 믿는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토끼는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과장해서 행동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꾀를 잘 부리는, 그래서 위기를 잘 탈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침착하고 여유로우며 꾀가 많고 능청스럽다라는 성격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볼게요. 등장인물 간의 관계도를 그려보고 갈등 관계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용왕, 자라, 토끼의 등장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왕과 자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서로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어찌되었건 서로 대립적이진 않아요. 용왕이 자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라는 용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일직선으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자라와 토끼는요. 그렇죠. 대립관계죠. 자라는 토끼를 데리고 가서 이 토끼를 희생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토끼는 절대 죽고 싶지 않고 그래서 대립하고 있는 관계. 마찬가지로 용왕과 토끼도 용왕은 자기가 살려면 얘를 잡아 먹어야 되고 토끼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용왕을 최대한 피해야 되겠죠.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교과서 50페이지를 보면 3번에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자료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4번을 보시면 연극에 필요한 역할을 정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연극에 필요한 역할을 정해보자 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연극을 준비할 때 어떤 역할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선생님이 그림을 넣어 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 연출자가 필요해요. 인물의 움직임과 위치를 꼼꼼하게 정하고 다른 담당자들과 함께 상의하여 관객들이 연극에 집중할 수 있게 할 다양한 방법을 찾는 총 연출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배우들이 필요하겠죠. 희곡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기자들로 배역을 정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무대 소품 담당자, 그 다음에 의상과 분장 담당자, 음악과 음향 담당자. 자, 그래서 연출가, 무대 소품 담당자, 의상, 분장 담당자, 음악, 음향 담당자는 직접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무대 밖에서 연극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스텝들이 없으면 당연히 완성도 높은 연극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이렇게 연극의 배역,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정해졌으면 모두 함께 모여 대본을 읽으면서 어색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익살맞고 경쾌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무대 배경과 음악도 그런 느낌으로 찾아보고 의상은 가볍게 교복으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고요. 또 그럼 누가 남았느냐? 참으로 힘이 든다라는 대사를 말을 할 때 어색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럼 누굴 보내지? 아, 힘들어 라고 말하자.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봉탕은 잉어와 닭을 넣고 끓인 국이라던데 내용도 안 맞고 말도 어려우니까 용봉탕 대신에 자라탕이라고 하자라는 의견을 넣어서 또 일부를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실은 용봉탕은 잉어와 닭이라고 하는데 잉어와 자라와 닭 뭐 다 있습니다. 자라도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서 하지만 그 내용상 자라탕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역할도 다 정해졌고 대본 수정도 어느 정도 됐으면 연극의 장면 단위로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뭐 행동이라던가 표정,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사 암기를 해야 되겠죠? 교과서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들은 맡은 배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대사와 몸짓, 표정 등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사 전달력입니다. 발음이 정확해야지 관객들이 그 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시는 게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세요. 교과서 53페이지를 보시면 연출진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연극의 분위기와 극적 효과를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뭐 무대 배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의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배경음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의를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극 공연에 앞서서 역할에 따라 확인할 내용들을 연출 공책을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극을 실제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배우들은 대사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서 관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침착하게 그 다음 연기를 해 나가야 합니다. 공연은 관객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은 표정이나 움직임을 관객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고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요. 연극은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뜻만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서로가 돋보일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연극을 할 때, 실제로 공연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연극을 해봤을 텐데요. 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선생님이 청소년 연극제에 입상한 그 연극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그 연극 영상을 보시고 간단하게 감상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